이동형 TV와 EJ 콜라보 37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박준 변호사 7시 반에 시작인데 왜 지금 도착했어요? 오늘 차가 진짜 막히네요. 아. 연휴 기간인지 제가 뭐 통상 항상 다니는 시간인데 아우 1시간 정도 걸려 제가 위반을 한 5번 했어요. 제가 그걸 정말 못하는데 운전 실력이 늘겠어요. 오늘 연휴 시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부터. 다 못 오고 있죠. 네. 김태형 기자가 지금 못 올 것 같아요. 김태형 기자는 아까 YTN 라디오 나랑 같이 하고 네. 저기 김영민 TV 갔다가 여기 오기로 했거든. 구로 디지털 단지. 그러고 디지털 갔다가 오기로 했는데 안 와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거기 도착했대. 거기를 인제 갔다고? 2시간 걸렸대요. 그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놀랐던 거는 예. 이상한 섭외가 하나 들어왔어요. 예. 지금 방송 뻥커를 많이 냈는지 섭외가 2군데나 돌았어요. 아하. 혹시 상암동에 있으면 잠깐만 나와달라.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최진봉 교수도 아마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가 있는 저녁 간 것 같아. 그렇겠죠 아마도. 요 근처에 있었거든. 어. 7시 반까지 오라 그러니까 박근혜 차가 막히 조금 늦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나도 좀 늦어 하더니 거기 딸랑 거기 나갔어. 야, 나 이 진짜 형은 뭔 틈새 경제야 뭐야? 오면은 내가 진짜 형이지만 욕 한마디 하려고. 욕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이런 경우 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새 가가지고 방송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그걸 간다는 것도 야. TV가 이 YTN 사옥에 다 YTN TV 나오는데 왔네. 왔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것도 유이점보다 우리가 출연료를 훨씬 더 많이 주는데도 말이야. 여러분 댓글에 최진봉 욕해 주세요. 왜? 대단하세요 이 형님 진짜. 7시 반이라 그랬는데 왜 그 사이 차가 너무 막혀요. 지금 아니야 형 거짓말 치지 마. 뉴이자 오고 다 봤어. 봤어요? 아니 그 사이 잡았어 봤어요. 그거를? 야, 형 아니 진짜 오는데 대단하세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채영일이 원래 출연이랍니다 오늘.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못 온다고 전화가 땜빵이 온 너무 거야. 많아가지고 그걸 해요 또 근데. 그건 좋은데 그 거기 가면 못 나오잖아요. 낼름 먹어요 그걸 또 낼름. 여기 같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들렸다 해도 안 왔습니다. 되는 소리하고 진짜 근데 욕해 주세요 욕. 뭐 아니 욕을 해야 합니까? 제가 잠깐 제가 들렸다 왔습니다. 대단하세요. 잠깐 들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 엘리베이터 형으로 계속 나와요. 그럼 우리가 뭐라 생각하겠어요? 엘리베이터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진봉. TV 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해입니다. 이거는 정말 왜, 음해입니다. 왜, 음해. 왜, 음해라고 왜, 저는 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작가는 지금 며칠 동안 쉬고 오신 거예요. 너무하시네. 뭐 일주일 쉬었죠 뭐. 여기 이제 프레임 돌리기거든. 아, 그렇죠. 자기가 말을 돌리니까 말 돌리는 싹 돌려가지고. 프레임 그렇죠. 전환. 아니 저는 이제 매물 2번이나 쉬었어요. 2주나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광고 이렇게 많이 붙는 저는 이거 아니죠. 참 이제 지금. 아 근데 어? 저도 전화가 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이제 사람이 모자라니까 온데 다 돌렸는 것 같아.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서울 어디? 시내 올림픽 강변이 지금 주차장에 막혔어요. 진짜 막혀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연휴 시작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그 양심 하는 건 아니지. 내가 또 프레임 전환, 다시 전환. 프레임 다시 전환. 잘했어. 상가 진짜 막힙니다. 분명히. 그 다시 하는 건 아니지.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야 근데 진짜로 이 그동안 참았던 걸 여기서 팍 터트리나 사람들이 네. 사회적 거리두기. 아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내일부터 내일 맞아, 석가탄신일, 연휴죠. 네. 노동절, 그 토요일. 어린이일까지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도 그렇죠. 쉬긴 쉬지만 맞아요. 하루에. 제주도에 18만 명 예상된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마지막 위기 같아요. 그렇죠. 이번이 우리 조심해야 선거할 때 돼. 3천만 명이 나갔대요 유권자들이. 근데 0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기억나다시피 마스크, 뭐 장갑, 뭐 다 준비하고 했잖아요. 있죠. 맞아요. 이번에는 그게 몰라요. 없어요 지금. 되게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니 저는 길거리 걸어다니면 아직 마스크 안 쓰는 분 많아요 요즘. 네. 좀 걱정됩니다. 근데 이거 음. 지금 음. 우리가 확진자 수를 보면 계속해서 며칠 동안 10명 안팎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국내 확진자는 거의 없어. 맞아요. 한 외국에서 명, 들어오신 한 명, 분. 세 명이야. 다 맞아요, 외국에서 맞아요.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시간만 지나면 이 들어가면 이제 국내 확진자가 제로가 될 수 있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했는데 지금 요게 요거 위기다. 주말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뭐 놀러 가시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동안 또 오래 또 협조해 주셨으니까 개인 위생, 마스크 대통령 같아. 이 참에 함께 한번 해볼까? 저 정세균 같아요. 지역적으로는 할만해. 내가 지역적으로. 안동. 아 지역적으로. 강원도 출생. 어. 또 본적지는 안동, 경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대학을 와이프. 충청도에서 좋았어, 다녔지. 좋았어요. 충청도에 나왔지. 와이프 대전이지. 군복무 부산서 했지. 그렇지. 그러고 정신 세계는 호남아 가깝지. 전 지역을 장악할 수 있어. 나경원처럼 부산 가서 부산의 아들이라 그러고, 아, 딸이 아니고? 부산의 아들이라 그러고, 대전 가서 대전의 사위라 그러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쭉 하면 되지. 다 뭐. 되겠다, 다 되겠어. 이야. 다 끝장났어. 씨. 대통령 나가기 전에 뭐 나간다고?
말 조심히 나세요. 뭐 입이 없이러진 건데 그거는 뭐 어떻게. 우리는 가만 보니까 이 작가랑 나랑은 나가면 아무 안 일도 돼. 못 나가는 거 정도가 아니고 아니 지난번 김남국이 건 보세요. 이게 다 지금 나 진짜 이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요? 두 분은? 뭐가요? 아, 왜 이래? 뭐 큰절도 왜 이래, 생각하지. 진짜. 예. 나는 한번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사회적 토론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지금 21세기에 어디 뭐 유교 탈레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지. 그런데 지금 오늘 유이저 나갔다 왔잖아요. 네. 유이저에서 계속 고정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미동영 작가를? 그래서 내가 오. 난 이렇게 패널 따위는 안 한다. 따위는 여기 패널 따위들. 따위네. 우리는 패널 따위는 안 한다. 이래 진짜. 근데 유이저 내가 한 2주 나가줬어요. 그게. 아 그래요? 너무 고맙더라고 김남국 건에 대해서. 아. 유일하게 김남국 건에서 제대로 방송한 게 유이저야. 유이저요? 제대로 진짜로. 그래서 내가 계속 나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번 나가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나가요 이제? 그래 얘기하고 있어. 양복도 입고 나가고? 양복 입어야지 그럼. 오. 뉴이저가 참 고마운데 네. 제가 출연을 했었어요. 선거 직후에 그 날을 내두고 김남국과 전화 연결을 하더라고요. 앉혀놓고? 그리고 결국 그것도 연결해서 그걸 물어봐. 어. 성희롱 팟캐스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옆에 있는데 변성욱 대기자가 남국이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일부 출연자가 했던 말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고 끝날 무렵에 대기자가 변성욱 대기자께서 김남국 당선자한테 뭐 응원의 말을 좀 해주라고 하는 거. 뭘 내가 얘기를 해? 잘하겠지 욕하고 말았어요. 아니 내가 나갔을 때도 네. 그 질문지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잘 걸렸다 요거. 질문 하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박살내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하더라고 그 질문 또. 이 작가는 질문 안 빼버렸네. 난 참나. 저는 당했어요. 그냥. 그래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그 아주경제의 장용진 어떻게 됐어요? 혹은 김태현 둘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털라 그랬더니 그 하객진이라고 장용진이 하는 프로. 그게 원래 내일인데 내일 연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땡겨서 한다고. 그랬는데 둘 다 거기 못 갔어. 방송을 차박해가지고. 진짜 막혀 차가. 내가 오늘 이렇게 막히는 오늘 하객진이야. 또 이게 그렇지. 강변북로가. 바보들 이러고 올라올 때 오면 되지. 아이고 머리도 올리는 거 보면. 내가 늘 말하지만 내 말만 들으라 그러잖아. 김종민 따라다니고 그래. 대단하게 김용민 따라다니다 방송도 못하고 말이야. 에휴. 김태현이도 불러갔어. 답답하다. 굴러갔다니까요. 김태현 아까 전에 금방 갔다가 올게요 이랬거든. 금방 갔다가 지금 뭐다. 도착했어. 지금 수가 도착했대 없어. 지금. 올 수가 2시간 걸렸대 여기서. 엄청나게 막혀. 장난 아니야. 장난 진짜 아니에요. 막혀. 근데 사실은 뭐 장용진이나 김태현 없어도 돼요. 그럼요. 상관없어요. 네, 그럼 다 알고 둘이 있는데 하는 뭐. 얘기가 뭐 있나? 예. 그 말도 잘 못해. 말을 너무 못해. 뭐 흥분만 하고 떠듬떠듬거리고 무슨 말이야. 전달력 제로고 아직 말이야. 김태현 변호사인자가 그 기자 얘기하는 거고 기자, 이름이 기자. 김태현이죠, 맞아. 그치 이상하다 했어. 김태현 김태현 변호사 여기 변호사 부를 일 없잖아. 김태현 변호사는 이번에 왜 출마 안 했어요? 안 나갔어. 술을 못한 거죠. 못한 거야? 그런 거야? 난 제일 불쌍해 그 형이. 그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나름 그래도 논리적이다 거기서. 거기서 그 양반 얘기를 들을 만한 건 어, 조금 어. 있어요. 어. 근데 공천 못 받잖아.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 공짜로 못 자, 받아. 맞아. 공천도 못 받아. 그 다음에 뭐 방송 진행을 한 게 뭐래? 박지원 일로 싹 넘어와가지고 그렇지. 공천도 있잖아. 두 군데에서나 그렇지. 해달라고 맞지. 요청 아, 왔어. 현민이랑 공천 세 군데. 세 군데. 야. 세 군데서 나와달라 요청했어. 그렇지. 진행 방송 다 해. 진행해. 내가 김태현 그때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했어, 그걸? 내가 얘기했지. 이거 알아 일로. 근데 자기는 절대 안 넘어간다고. 그래서 저렇게 있는 거야. 그래. 잘 선택해서. 그 김무성이 밑에 있어봐야 맨날 그 모양이지 뭐. 근데 웃기더라고 저번에 SBS 뭐야 주영진 주영진의 프로. 뉴스 브리핑인가 뭐. SBS 프로. 거기서 이제 민주당 쪽을 까는 비판하는 꼭지를 잡아서 하는데 김태현하고 1대1 단독으로 진행하더라고.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말이 나오겠어. 그렇지. 당연히 까는 게 나오지. 이거는 뭐야? SBS 지상파가 규정도 안 맞추고 그렇죠. 그건 저쪽 문제가 공천 신청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이야. 나 SBS 진짜 문제가 있어. SBS. 문제가 있어요. 많지, SBS 많지. 보도에 약간 저는 이제 언론학자 입장에서 보도의 공정성에 상당히 요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바로 잡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 이번에 채널 A TV조선 조건부 재승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아까 박지훈 변호사하고도 방송하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승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있는 이유가
방송사가 방송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 거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렇죠. 그렇게 재승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조건부 재승인을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 그러면 세 번째 했다고 하면 재승인 심사의 어떤 역할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 방송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그렇지. 재승인 할 한 거다.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세 번째 하는 건 안 된다는 맞아요. 거죠. 네. 세 번이에요, 세 번.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세 번 할 때마다 김준일 대표가 아까 얘기한 거 들으셨죠? 박지훈 변호사.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또 재승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원래 재승인의 목적이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고 방송사를 운영하는 언론사들은 승인 제도를 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정하게 하도록 만드는 어떤 담보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무력화돼 버리면 채널A든 TV조선이든 뭐하러 열심히 그런 공정성 하겠어요. 그냥 본인들의 정치적 지향성 계속 밝히면서 얘기하면서 가겠지, 유튜브처럼. 그래도 재승인에 저는 문제없이 통과되잖아요. 조건만 계속 붙이고. 이렇게 할 경우는 방통위가 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재승인 심사 그럼 없애버리세요. 아예 뭐하러 그거요? 재승인 심사 제도라는 걸. 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법을 만들 때는 이게 법률가인 박지훈 변호사.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의 효용성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원칙대로. 그건 이제 두 가지 재승인하는 과정을 보면 제가 재승인 첫 번째 심사위원이었어요. TV조선. 안 놀래는군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그때 왜 좀 취소시켜 버리지 왜? 자, 내가 설명해 줄게요.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심사위원 14명이에요. 이경재 의원이 방통위원장 할 때 야당 추천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14명 심사위원 중에 야당 추천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명이에요. 12대 2네 그러면. 12대 2라니까? 아. 그래서 점수를 또 다 합산을 해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평균점을 내는데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건 빠져 또. 형 빠졌겠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점수는 빠졌어요. 빠졌겠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12명 중에 2명 빠지고 그럼 12명이야. 12명. 12명이 평균을 내는데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당은. 11명 대 1명이니까. 한 명이죠. 보나 그러면 마나네. 근데도 그때도 조건부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때 그러니까 저를 추천한 사람이 양문석이었거든요. 양문석이가 문석이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낙선. 네. 그 얘기하고 싶나? 그래서 저를 추천한 게 양문석 의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안 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안 돼요. 이거는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이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지금은 없어요. 좀 적지 않나요? 지금은 적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훨씬 많아요. 아이고 여당 추천 이사가 많으면 뭐 하냐고. 그렇지. 똑같은 그게 결과인데. 문제라는 거야. 근데 이제 1차적으로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심사위로 일주일 동안 심사를 해요. 그럼 점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1000점 만점인데 650점 이하면 과락이어서 그건 재승인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지난번에 65점이 안 됐어요. 최비조선 같은 경우. 이번에 650점 간신히 넘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조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공정성 부분에서 50% 이상을 못 받으면 그것도 승인 취소 사유가 돼요. 그게 걸린 거예요. 검언 유착 그 부분일 수 있죠. 그것도 그렇고 있고 딴 것도 그다음에 있죠. T조는 예. 또 다른 공정성 문제. 이 문제가 걸린 건데 문제는 이걸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아무리 과락이 나와도 심사위원회에서는 재승인하지 마세요 올린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최종 결정은 누가 하냐면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여당 3명, 야당 2명 추천으로 돼 있어요. 예, 구성이. 그렇지. 그러니까 야당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3명이 이거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표결로 해도 3대 2니까. 근데 여기서 반란표가 나온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왜? 허욱. 누구라고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반대를 했어요. 그럼 CBS 출신이잖아요. 네. 그 CBS 나오셔서 딴 데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조건부 재승인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재승인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점수가 나온 걸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도 저는 일정 부분 손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그러면은 허욱 의원이 왜 그런 행동을 했나? 이게 원래 결정된 날짜가 좀 미뤄졌잖아요. 네. 본인이 갑자기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날도 허욱 때문이야. 네, 맞아요. 허욱이 나갔어요. 그날 허욱 의원이. 자기 다른 일 있다고. 네, 맞아요. 그래. 갑자기 나갔어요. 어. 그것도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그것도. 누군가 전화를 받고 나갔다고 해요. 근데 누구 전화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회의를 앞두고 상임위 이거 중요한 회의잖아요. 그래서 며칠이 미뤄졌는데 그때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그것 좀 궁금한 상황이고 이제 추천 단위가 허욱 의원은 누가 추천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하는데 민주당은 뭐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결정권을 원내대표와 대표가 행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 왔어요. 허욱 의원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엔 그래 왔어요. 예컨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허욱 의원을 임명할 당시에 원내대표가 우원식. 예, 맞아요. 우원식 그분이 의원? 원내대표 할 때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있을 때 이분이 됐고 물론 저도 그때 후보였습니다. 후보 중 한 명이었고요. 근데 저는 떨어지고 어쨌든 저는 계파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네. 그런 연관관계 속에서 혹시나 이제 전화를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봐, 뉴이처에서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못하죠. 여기 와 아까 좀 일주일 전에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뉴이처 절대 못합니다 네. 이런 거.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민주당에서 어떤 인사를 추천할 때 좀 잘 보고 해야 돼요. 특히로 반대 야당 형환이가 그 있나 안형환이? 네, 거기 이번에 있어. 들어갔어 이번에. 충성이거든. 그 사람은 뭐 없어 그냥 돌격대야 그냥. 방심이도 똑같아요. 어. 방심이의 야당 추천 인사는요 다 알아. 아 6대3. YTN 누가 진행하고 그렇죠. 또 TBS 누가 진행하고 알고 있어요. 성향고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주당 추천 인사들은 하나도 몰라. 그 민주당 추천 아우, 답답해 이거는 이제 죽겠어요, 우리 아주. 개인적 성향이 개인적 판단일 수도 있는데 저도 그걸 느껴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특히 방송 계통에 여당 추천들은 뭐 공정하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야당은 야당 편만 그렇죠. 들어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좀 답답해요, 사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니 공정성의 점수가 낮아져서 이게 재승인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죠. 추승인하면 안 되는 안 거잖아요. 하면 되죠.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대로 가면 되죠. 그래. 그리고 다수결로 근데 하면 왜 되는 거 자꾸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을 하냐고요, 맞습니다. 이거를. 예. 방송사 재승인이 왜 어떻게 정무적 판단에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대체? 이상하네. 이게 부담이 될까봐 이걸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못 해요. 그러면 어느 정권이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해요. 그러면. 방송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그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TV나 채널 A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아무 국민들한테 상관없으니까. 불리게 온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TV조선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채널 A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부 재승인에 제일 먼저 걸었던 맞아요. 게 지금 유시민 작가 그 문제입니다. 검언 검언 유착 맞아요. 부분. 검언 유착 부분. 네. 그래서 그게 만일 진짜로 그렇게 밝혀지면 이내 아웃이다. 그렇게 이거예요. 얘기했어요. 예. 맞아요. 보도국하고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검찰이 또 압수수색 어제 들어갔고 오늘 계속 대치 상황이니까 지금 딱 자연스럽게 채널 A 이야기를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탁한 거 듣고 와서. 예. 네. 훌륭한 진행. 예. 훌륭한 진행. 본인이 훌륭한 진행이라고. 자, 첫 번째 광고는 10차 완판된 면역력과 활력 극찬받는 활력 선물 코업 광고입니다. 코업이 소상공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총 1000개의 코업을 지원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활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업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 그리고 아침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 비타민까지 한 번에 충전해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단순 식품이 아닌 식약처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일화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 활력 선물로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고마운 분들께 극찬받는 활력을 한번 선물해 주십시오. 2+1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검색창에 코업을 검색해 주십시오. 예. 코업을 먹기 시작하면 어떤 몸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종합 비타민제. 예.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 면역이 강하면 비껴나갑니다. 병들이. 평상시에 관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 코코메디입니다.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 미르미디어 광고 후에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상담 신청 올 줄 몰라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예. 그런 얘기까지 주셨는데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이거 봐, 가방도 굉장히 세련돼. 이게 메디칼틱 하잖아. 가방 자체가. 공공증 같다. 공공치 같습니까? 내용물은 열지 마세요. 예. 열면 안 아, 되는. 열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 안 돼. 궁금한 분들은 사서 열지 마세요. 예. 절대 열지 마세요. 예, 무겁습니다. 예. 하루 10분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성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15년간 쭉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미르미디어 코코메디 이벤트, 미르미디어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면 상단 블로그로 들어가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상담 신청을 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전화를 드린다고 하네요. 또 본사 대표번호 080-255-0000, 080-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애청자분들 위한 특별 이벤트도 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화하세요. 아니 방송 다 보고 전화하세요. 하나 더 합시다. 광고. 네. 형님 하세요. 나는 안 보여 잘.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안타깝다. 그런데 누이죄를 나간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30여 개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모든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고객에게 가장 알맞는 보험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하는 법인 보험 대리점 마이보험체크입니다. 기존의 보험들을 분석해서 잘 가입된 거는 챙겨놓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더 높이는 보험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이익보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특정한 한 보험 회사에 소속이 된 게 아니에요. 마이보험 체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당신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예. 마이보험 체크까지 광고했고요. 자, 채널 A. 일단은 내가 오늘 그 채널 A 쪽에서 공개한 CCTV를 보니까 원래 이 방송마다 누르고 들어가야 되잖아. 보안 때문에. 찍 누르고. 야, 이 검찰 이 새끼들 이거 막 그냥 막 뛰어넘어가더만. 막 뛰어넘어가더라고.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네. 왜 그랬지? 문을 안 열어줬나요? 아니 처음에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뛰어넘어가지? 그리고 그걸 얘기해갖고 압수 영장 보여주고 이게 그렇지, 들어가야 되지. 들어가야 막 되는데. 뛰어들면 어떻게 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이상하네. 근데 문제는 채널 A가 나중에는 일반 기자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맞아요. 어깨띠 이러고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스크럼 짰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언론 자유 침해다. 자, 언론학 박사님. 이상하죠. 언론 자유가 이럴 때 말하는 거. 언론 자유는 제가 그냥 아주 단편적인 지식으로 얘기를 할게요. 정말 언론 자유 침해하려면 뭔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보도를 했는데 네. 그 보도 때문에 압수색을 당했을 때. 불이익 당하고. 예. 맞아요. 근데 누가 봐도 협작 부렸잖아요. 네. 유시민 잡아먹으려고 네. 아닌 거 만들어가지고 범죄지. 범죄 저지른 게 언론 자유의 보호의 범인가요? 그렇지. 저는 그 질문을 형님한테 한번 드리고 그건 싶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그 권력 기관에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보도를 했을 그렇죠. 때 그걸 못하게 하거나 그런 보도를 했다고 억압을 하거나 압제를 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정말 언론 자유 침해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채널 A에서 나오고 있는 채널 A에도 스스로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게 윤리에 어긋난다는 거. 취재율이 어긋난다면서요. 어긋나죠. 대표가 그랬어요. 김재호 그렇죠. 대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론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게 언론기관이든 어디든 수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언론사는 그런 무슨 취해 법권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론사도 잘못했으면 그건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저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 제가 볼 때 분명히 범죄와 연관된 부분만 찾으러 갔을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에 뭐 다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압수영장에 분명히 어떻게 적용되면 예. 이동재 책상하고 예. 컴퓨터하고 장소 물건을 특정해서 그렇죠. 영장이 기재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편집국 전체를 다 뒤진다거나 그렇지도 편집국의 않아요. 모든 기자들을 다 뭐 압수수색을 하면 이건 문제지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혹이 있는 어떤 기자의 개인적인 어떤 사품이나 기자의 컴퓨터 아니면 그 보고를 받은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언론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볼 때 이 그 실제 문제,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대상과 관련돼 없는 물품이나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하면 거긴 반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모 기자의 어떤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물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 자체까지도 막는 것은 그럼 수사권에 대해서 언론 기관이 취해 법권처럼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나가서 나는 이것도 쇼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웃겨요. 저도 압수수색을 꽤 많이 해봤습니다. 육군본부 검사하고 뭐 할 때, 국방부도 있을 때 압수수색 기본은요 비밀을 유지하면서 신속성.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신속도 아니에요. 전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신속도 아니에요. 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시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신속성은 아마도 보도된 직후에 갔었으면 맞아요. 그렇지. 채널 A에. 맞아요. 지금 며칠 지났어요? 한 달 지났죠? 다 없앴어 벌써. 증거 인멸 가능성. 전화기를 10번도 더 샀을 거예요. 컴퓨터는 한강물에 있을 거예요. 지금 가서 뭘 찾자는 거예요? 난 이거 자체가 웃기고 지금 가는 것도 웃겨. 어차피 못 찾아낼 걸 왜 갑니까? 가가지고 막 찾는 척하고 뛰어넘고 막 싸우는 척하고 스크럼 짜고 언론의 자유로 주장하는 채널 A도 웃기고 이거를 턴다고 더 가는 검찰도 웃기고
꼴 좋다 싶어요 예. 진짜로. 그리고 나는 예. 뭐 기자협회에서도 이거 언론자유 침해다 이렇게 나왔던데 성명서 냈어요. 난 이거는 또 우리 언론의 고질병 카르텔이 작동한 거라고 봅니다. 음. 아니 기자들 잘못하면 비판해야지 스스로가. 해라고. 이거를 어떻게 언론 자유라고 할 수 있어? 이 언론 자유, 표현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애들 요즘 공부를 안 해 기자애들이. 그래서 일부 원래 안 하지. 기자협회 그런 뭐 발표, 회장의 이런 발언 이거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음. 하어영이 그거 했을 때 음. 바로 배당돼 가지고 조사받았죠. 하어영이. 그리고 정재관 기자가 장용진 기자가 그 성 뭐 그쪽 그런 네. 릴레이에서 했을 때 그때 그런 성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그때 싸잡아서 비판했잖아요. 오히려 정재관을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싶어요. 협회라는 쪽이. 그러니까 협회는 잘 보세요. 모든 협회는요.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협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방송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 기자들을 옹호하고 기자들을 보호하는 그럼 하어영은 기자 아이가? 장용진 기자 아이가? 그러겠지, 물론. 그러니까 그런 제 말은 그런 협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협회의 원래 고질적인 어떤 성향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래요.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내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기자 정신이잖아, 사실은. 그렇죠. 기자라고 하는 건 문제 의식을 가지면 적극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식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로 가버리면 다른 협회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 더 웃긴 게 검찰이 채널 A하고 MBC에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맞아. 넣었어요. 그거. 네, 그래서 맞아. 법원에서 뭐 이 바보 같은 것들이 MBC는 하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기각시켰어요. 이렇게 됐는데 일단 검찰이 얘네들이 MBC를 왜 압수수색하냐? 야 MBC가 뭔 잘못을 했는데? MBC는 정말 자유 표현 자유 침해가 됩니다. MBC는 어쩌면 권력 핵심부 같은 보도를 했거든요. 그 보도의 맞아. 취재원을 지금 캐기 위해서 압수 영장을 낸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떨어졌으면 채널A랑 달라요. 채널A는 범죄를 저지른 거고 협잡을 한 거고. 그러니까 MBC에 만약 영장이 떨어졌다면 사실은 지금 심각한 부분으로 좀 그래서 봐야 됩니다. 법원이 안 내준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MBC의 자료를 받아보려면 협조 요청하면 돼. 협조 요청. 달라 압수수색이 해. 아니고 이 바보들아. 달라 근데 해. 지금 봐요. 보수 언론이 뭐라고 쓰고 있냐면 중앙일보 MBC는 빼고 채널 A만 압수수색. 윤석열 황당해 했다. 머니투데이 윤석열 MBC 빼고 채널 A만 압수수색에 형평성 잃지 말라. 조선일보 MBC는 빼고 채널 A만 압수수색한 중앙지검 윤 총장 황당. 봐, 우리가 지금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 황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판단력이 아주 심각한 결과가 생긴 이게 왜 겁니다. 황당해요, 윤석열 씨? 그리고 조선 또 중앙 머니투데이 이거 법원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야. 뭐 맞아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봐도 이건 압수수색 아닌 영역이 거지. 아닌 거지. 아니 근데 얘들은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 말 따르면 31년 만에 뭐 압수수색이라미 채널A 그거 하는 거는 이렇게 비판 싸우면서 MBC 들어간 거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어떤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뒤가 안 맞아. 무슨 생각을 하고 논리가. 그 논리 국어 모릅니까? 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답답하네. 네 번의 선거를 연속으로 다 패배했음에도 반성을 못 해. 언론 얘 조중동 이제 탓도 있어. 네 번 연속 다 너희들 통과에 때문에 진 진 거. 거야, 이 바보들. 뭐 아니 그래도 계속 이렇게 쓰고 자빠졌다. 아유, 계속 해라. 계속 해서 이제 계속 평생 져라 그냥. 평생 져라. 100년 져라. TK 자밀려는 머물러 평생. 고맙다 한편으로는 뭉청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이런 재승인 얘기 아까 하면서 내가 네. 잠깐 하나 얘기 안 하고 박지훈 변호사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과연 그러면 재승인하면 문제가 생기냐? 재승인을 만약 취소하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방송국 문 닫으면 큰일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송법에 1년 동안 유예. 그러니까 유예라는 표현보다 이제 1년 동안 유지라 하나? 그렇죠. 아, 그러니까 유지. 문을 닫게 하는 게 재승인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냥 방송국이. 그럼 1년 동안은 다른 곳에 이걸 인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가 나와서 인수인계하도록 1년이나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TV조선이 뭐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 재승인이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1년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승계 어떻게 하느냐. 방통위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때 반드시 그걸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습니다. 고용승계를. 그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우리나라의 방송은 망한 적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ITV라고 있었잖아요. 인천에. 있어. ITV가 있었는데 그 ITV가 재승인 심사에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영암모자의 그 백 회장이 인수를 해서 OBS를 만든 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인원들을 다 고용 승계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TV조선이 재승이 탈락됐다. 방송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뭐 고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고용 승계하면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가서 방송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경기 방송이 맞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건 반납했잖아요. 맞아. 그래 이 직원들 어떻게 하냐. 그래 새로운 사업자가 오면 이 사람들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지금 그 기간이에요. 지금 그렇죠. 채널이 99.9예요. 맞아요. 경기 방송 라디오가. 근데 이제 그거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회사나 이런 데서 다시 사업 그럼요. 근데, 인수를 하면 예. 네. 그 한 회사가 사기에는 사실 방송국 사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컨소시엄을 해야지. 특히 라디오는 또 적자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처음엔 적자니까. 그래, 컨소시엄을 구성하든가 아니면은 그 이 노조에서는 차라리 경기도가 좀 해달라.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이 TBS 한 것처럼.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 고용은 안정적이니까. 경기 방송이니까. 경기 방송이고. 사실상은 뭐 다르지만 그 지금도 경기도에서 경기 방송에 많은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매년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죠. 협찬하고 이러니까. 예, 여기 들어가는 저 돈이 우리 정부가 연합뉴스에 지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있다고. 그럴 바에는 그 지원해서 조금 더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무리면은 뭐 다른 걸 컨소시엄을 해서 하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방송 문 닫는다고 사람들 그 식구들 다 거리에 그렇죠. 내앉는 거 아니야 전혀 그렇지 이거는. 않습니다. 근데 괜히 또 막 그래 써져 있더라고. 뭐 저 무슨 그 기자가 무슨 사고 쳐서 승인 못 받은 것처럼 또 기사를 그건 내기도 아니에요. 하고 전혀 그건 아무 관계 없고요. 그건 전혀 관계 그리고 없어요. 왠지 뭐 PD가 뭐 울고 있고 뭐 길바닥에 나앉은 말도 것처럼 안 돼요.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걱정할 필요 없고 경기도가 하든 어떻게 하든 음. 그 채널이나 그 방송국을 승계받을 가능성이 아주 그럼요. 높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 기준점에 미달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보여줘야지. 예. 그럼 그 다음부터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지금, 더 예. 열심히 하겠지. 그렇지.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종합 편성 채널인데 그래서 온갖 혜택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얘네들 가보니까 드라마 만들면 무조건 적자야. 예?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이것도 적자야. 적자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거 보수 패널 한 2명 10만 원 좀 하잖아. 불러가지고 계속 정부 비판하는 거야. 이거 돈도 안 들고 시청률 잘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만 만든다고. 그렇지. 그러다니까 다른 방송에서 그런 거 똑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극적. 그래서 뭐 5.18 북한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패널 구성이 일반적으로 박지원 변호사 알잖아. 거기 나가 보면 3대1, 4대1이야. 3대1, 4대1이 항상 제가 예전에 제가 3대1. 3에 있어가지고 3대1 1대 4. 뭐라고 얘기했죠? 저랑 반대편에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근데 사건상 내가 오늘 요 얘기 좀 하면 제 정치 얘기를 요 와서 했지 뭐 정치 얘기 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때 몇 번 했어. 왜냐면 정치에 물어보거든. 박지훈이 나오면 이게 딱 던져요. 한 마디 딱 던지면 근데 또 너무 한마디. 불공평해. 불공평해요. 3대1로 싸우니까. 네, 항상 그래요. 그 1도 이상해. 1도 쌀이삐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닌 것 같아 그 사람도. 근데 왜냐면 그때 초창기에 있잖아요. 초창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 TV조선 채널 A 안 나갔어. 안 나가 다 거부했단 아예 말이야. 안 그렇지. 그러니까 MBM 정도만 나왔지. JTBC, MBN 정도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채널 A는 이런 식으로 버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지. 범죄를 저질렀잖아. 뭐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근데 더 웃긴 거는 검찰 문제예요. 한동훈 핸드폰 압수수색 대상이 안 됐어 이번에. 달라 하면 안 돼요 한동훈이한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랑 다 얘기하잖아. 아니라 본인은 아니라면. 그거 전화 주면 될 거 아니야. 전화 줘. 알았어 지금. 담배. 대변했어. 본인 아니라고. 대한민국 검찰이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몰라요. 아니 이거는 만약에 확인되면 자기 조직이 큰 상처를 받잖아요. 언론하고 짜고 쳤다 누구 여당 인사를 하나 죽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확 밝혀야 돼. 그럼 간단하잖아. 야 한동훈 너 폰 갖고 와봐. 아니라면서. 폰 봤더니 아니더라. 그럼 한동훈 아니면 누군가 또 있었을 거 아니야. 야 한동훈 빼고 야 이동재랑 저 연락 한 나와봐. 하면 금방 나오거든. 그것도 안 하고 쓸데없이 채널 A가 갖고 파긴 뭘 파냐. 한 달도 지났는데. 채널 A도 마찬가지야. 자체 조사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할 것도 없어요. 이동재 불러가지고. 그렇지. 전화기 줘봐. 아니 제보자 X 그 지모 씨가 어떻게 얘기했어? 컴퓨터 봤다 그러잖아. 채널 A 들어갔어. 이동재하고 옆에 있었어. 이동재가 지 노트북 꺼내가지고 보십시오 이거 그 뭐 측근 검사 윤석열 측근이랑 나눴던 대화입니다. 녹취록이 있다고. 그 녹취록을 제보자가 쓱 보면서 자기가 녹음기 차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읽은 거야. 네가 한번 가서 알아봐. 이렇게 읽어가지고 갖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게임 끝. 야 채널에 뭐 하냐. 이동재 불러가지고 네 컴퓨터 갖고 오라면 끝나는 건데. 자 이동영 작가께서 검찰한테 수사 지휘를 하셨고요. 또 채널A의 조사 진상조사 지휘 감독을 하고 그대로 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무슨 자체 조사도 안 하고 이거
지금 채널이 뭐라 그럽니까? 이동재 꼬리자리 하려고 개인적 일탈이다 그러고 있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분명히 그건 아니에요. 윗선까지 다 보고됐다고 이동재가 제보자 X한테 얘기했단 말이야. 그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어. 얘네들이 지금 자치조사 한다고 하는데 자치조사 결과는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채널 A가 이걸 제대로 결론 내고 싶으면 외부 인사 최진봉 같은 사람 불러고 조사시켜. 제가 예전에 한 번 한 적 있어요. 거기 말고 SBS에 예. 외부 위원으로. 그때 그 해수부 공무원 인터뷰한 거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요. 그 선거 때.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대통령 선거 직전에 SBS 맞아요. 오버낸 거. 예. 그거 제가 노조에서 저를 추천해서 제가 이제 외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다 했고 그래서 몇 명이 징계되고 그래서 그 몇 명이 또 물러나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믿을 수 그렇게 있겠지. 하면 아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믿겠어. 그렇지. 그런데 자치조사에서 없다 그러면 절대 못 믿습니다. 그걸 누가 그렇죠. 믿어요? 외부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믿을 수가 없죠, 사실. 지금 결국은 뭐 채널A하고 검찰하고는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그냥 이동재 개인적인 일탈이어야 돼. 그래야 지들이 살고 그렇지. 검찰 수사로 다 살아. 근데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보통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는 못해요. 보고를 하고 하니까. 합니다. 보고 안 하고 뭐 단독으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만약 그게 못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면 이동재 기자가 일반적인 어떤 취재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벗어나서 행동한 거예요. 그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게다가 지금 그 황희석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질문했잖아. 한동훈한테 너 대포폰하고 차명폰 쓴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기에 대한 답도 지금 없어요. 쓰고 있는 것 같아. 그 쓰고 있으면 그 범죄야. 그러니까 만약 왜 그걸 그렇다면 쓰고 범죄죠. 있겠을까? 범죄라고 하면 최순실이 하는 짓이야 그거. 한동훈 이 사람 문제가 많네. 나중에 공수처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젊잖아 한동훈 씨. 김태현하고 친구죠. 기자 말고 변호사 이게 가운데 동자 들어간 사람들 이동재, 한동훈 다 이동영. 이동영, 끝에 욱자 들어간 것도 문제야. 최욱. 최욱. 최강욱은 제가 신동욱 좋습니다. 자체조사는 안 됩니다. 이거 아무도 자체는 안 되니까. 돼요. 그거는 믿을 수 그리고 없어요. 오늘 제가 RT 라디오 하면서 김태현한테 들은 건데 그 민원연에서 고발했잖아 이 사건을. 네, 민원연 그래서 고발인 조사를 갔다 가더라 공동 대표가. 대표가 저희 학교 교수입니다. 제 옆방에 계신 네, 교수입니다. 네. 갔는데 말도 안 하고 넉 나왔다 그러는데 검사가 뭐 회의 있다고 1시간을 그냥 기다리겠대.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야겠네, 직접 그분한테. 그럼 제 가만- 옆방이요. 말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그 뒤에 와가지고 한 30분 묻고 끝냈다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수사 의지가 있냐 도대체. 저도 인터뷰를 같이 했거든요. 아, 그분 그래요? 공동 대표님 김서중 예, 교수님. 교수님 했는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발인 조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고소 고발인 조사. 중요하지. 그거 자체가 저렇게 하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검찰이 제보자 X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 김호 씨. 참고인 신부를 좀 나와달라. 근데 니네 못 믿는다. 이런 되게 믿어요. 지모 씨 나라도 안 입장에서 못 믿는다. 믿는다. 나라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고 자료가 필요하면 MBC한테 얘기해라. 거기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자료를 다 넘겨줬으니까. MBC 장인수 기자예요. 아 기자 이름이? 예, 장인수 기자인데 장인수 기자가 뭐 하면 주겠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또 TV조선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압수수색 할 거 없이 달라 그래. 달라 그래 그냥. 아니면 이제 황희석 국장도 갖고 있어. 달라 그래. 달라 가서. 그래. 뭘 자꾸 왜? 압수수색. 그리고 다 얘기했잖아. 나한테 물어봐. 니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해야. 알잖아 니들도 왜 이래 자꾸 선수와 선수끼리. 답답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건으로 만일 검언 유착이 밝혀지면 이거 한동훈 콩닥콩닥 하겠는데 이거? 한동훈 좀 쫄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동훈은 아니어도 어쨌든 다른 검사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은 그렇지. 있을 거 아니야. 누군가는 했겠지. 누군가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엄청난 그렇지. 문제라 이거. 그거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근데 저는 방통위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약속했잖아요. 분명히 방통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들었잖아. 검언 유착이 사실이면 취소하겠다. 두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 안 하면 이게 찾아낼 수 사실로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 지켜보고 또 하나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이제 정경심 이야기입니다. 그 정경 재판인데
PD 수첩에서 어제 아주 좋은 다뤘죠. 보도를 했더라고. 맞아. 그 코링크피는 익성 거다. 보니까 끝났어. 익성 회장이 코링크피 명함 사용해. 했잖아. 얘들 다 나한테 내가 다 얘기했다고. 내가 뉴스공장에 3번 얘기하고 이동영하고 10번 더 얘기했다고. 법인카드 써. 아이고. 저 코링크피 애들 익성에 캤잖아. 취업시켜줘. 월급 줘. 이봉직의 아들 코링크피 거기다가 꽂았어. 다 이게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피디수첩 이렇게 보도한 거를 아무도 안 받았어. 아무도 안 그렇지. 받아. 기사를 안 쓰고 있지. 신기하다. 더 웃긴 거는 이봉지가 저기 참고인으로 증언하러 재판 가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 야, 니들 뭐 하냐? 진짜 기자들. 와, 나 진짜 얘네들. 나쁜 사람이야. 야, 이거 큰일 날 애들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이런 거 확증 편향인 거야. 이때까지 했던 거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야. 이때까지 지들을 보도한 게 잘못됐으면 변동시켜야 되고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것 같아. 아닐 거야. 익성은 없어. 이러고 있다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언론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오보를 내거나 잘못한 걸 사과 잘 안 해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근데 외국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110년 전에인가 100 몇 년 전에 잘못한 거를 사과했어요. 오보 낸 거를. 그렇죠. 100년이 지나서. 그게 진실된 언론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막 멋대로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 있거나 피해당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와서 모른 척하고 쓱 넘어가는 형태. 이거는 언론의 사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가 있어야 돼요. 또 있어야 맞아. 되고 뭐 제가 지금 정확히 들은 얘기는 아닌데 영국의 어떤 신문은 큰 오보를 내고 나서 앞에 전면에 다 그냥 쏘리만 했다는 거야.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만큼 오보 하여튼 팩트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팩트를 제대로 체크 안 하고 보도를 아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그게 문제예요. 그 정도면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언론 좀 이해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를 정답을 딱 정해놓고 의도를 심어.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건 언론이 아니야. 그리고 의도를 그건 언론이 자기들이 아니에요. 불리한 거 배제시켜버려요. 빽벌이잖아.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이 아니지. 찌라시지. 그걸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정경심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저 취조 그 내용만 다 하다가 변호인 받으신 분 다 이래서 가버렸잖아. 다 가버리잖아. 이런 이게 것도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쁜 놈들. 그거는 뭐 이거는 갔던 기자 얘기에 따르면 주요 언론사들 특히 이제 법조에 유명한 사람 있죠. SBS 임모 기자, 뭐 그렇죠. 임모. 유모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은 임찬종 유이곤. 아니 뭐 얘기하나요? 뭐야? 예,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 안 가겠지. 부하들이 가든지 뭐 하여튼 어쨌든 가는데 가서 걔네들은 상갓집만 찾아가. 이제 이제 지금 정경심 재판 11차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11차가 왜 오냐면 신문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 진술이 인정이 안 되니까 법정에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게 신청한 측 통상 검찰이 신청하죠. 검찰이 먼저 신문하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하고 재판부에서 주신문 뭐 하고 재판관 신문하고 또 거기서 필요하면 또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주요 언론사는 검찰의 신문만 딱 듣고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재판 시작하기 전에는 온갖 것 털면서 그렇게 막 취재를 해왔잖아요. 네. 검찰에서 나온 거 소식 다 쓰고 재판 딱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변호인 얘기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파적이에요. 아주 경제만 써요. 그래, 민중의 소리 아주 누가 경제 있는지 몇 개만. 모르겠어요. 아주 경제 누가 있죠. 정용진. 그렇죠. 아니다. 근데 어쨌든 정재관.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공정성에 나쁘죠.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지. 난 그리고 아주경제 신문을 이제 안 보다가 정재관 씨가 간 후로 김태현 씨하고 보면 거기는 또 이쪽 편만 드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 다 써놔. 맞아. 막 혐의 사실도 쓰고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변호인은 이런 반대 신문하고 증인은 어떻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게 팩트고 기본 아닙니까? 그렇지. 기자님들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잖아요. 왜 안 지키냐고요. 다른 언론사들은. 그건 정말 큰 문제예요. 아니 근데 뭐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없는 거 이제는 뭐 거의 확인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프라인 기자들도 또 올드미디어 기자들도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럼 뭐 해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너 뭐 할리네? 넘어와. 나랑 유튜브 하자. 아 저 사람들 보수 유튜브 들어가면 뭐 하면 되겠다. 아 그래? 그걸로 가든가 그래. 예. 근데 보수 유튜브도 그랬어요. 미래통합당 이번에 크게 당했잖아. 와 얘네들 믿고 갔다가 박살났거든. 스탯을 좀 달리할 수도 있겠다. 그러려면 미래통합당에서 좀 똑똑하거나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견제할 만한 임무를 해야 되는데 또 김종인이다가 그러니까 뭐 예. 걱정할 건 별로 없어. 또 아직 계속 유튜브랑 예. 내년 다음 대선까지 다 그럴 것 또 같은데. 망해요. 또 망해. 근데 왜냐면 우리 진보 쪽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의 명분 뭐 또 이념 사상 이걸 더 따져 사실 돈보다는. 그렇지. 그 저기는 무조건 돈이야. 그러니까 그 태극기 부대들이 원하는 저 사람들이 원하는 말만 해준다고. 그렇지. 진실인 1인데 거짓은 2고 거짓 1을 같이 계속 얘기해줘. 그래 돈이 되니까. 근데 미래통합당이 그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지. 이게 이제 국민 여론을 한 개도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선거 전날까지 자기도 이긴다 그랬잖아. 어떻게 바보입니까? 차명진 형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당연해요. 유튜버 가서 해보니까 정말 호응을 받았거든. 이게 당연하게 이거 얘기하면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샤이버스 있다고 막 스스로 그러니까. 체면 걸고. 들떠가지고 나는 게 이동형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 유튜버는 그렇게 하잖아. 근데 이동형은 막 여기서 막 욕하잖아요. 같이 욕을 해. 그러니까 자기를 봐주는 시청자들이 자기한테 비판한다고 같이 욕을 하잖아. 나가씨 이런. 느끼심 나가. 이런 유튜버가 어딨냐고. 보통 유튜버들은 거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좋아할 말, 뭐 이렇게 호응할 말을 던지잖아. 아니 그게 귀에 쓴 게 몸에 좋은 거예요. 맞아. 당연한 거 그렇게 해야 아니겠습니까? 된다는 거야 내 그럼. 말은. 반론 얘기하면. 이제 전 앞으로 계속 그 싸울 얘기 하겠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 등장하면 또 까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도 못했지 나만 했잖아. 그런 걸 계속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저기 뭐야 그 집회 현장을 왜 그러니까 깔깔이 그 입고 돌아다녔을까? 휴일에 그것도 휴일 아니었어요? 그때? 주말이었지 않나요? 정재관 기자 말에 의하면 네. 자기 집하고 병원 다른 길이 있대. 아. 일부러 빙 돌아갔다는 왜 얘기야. 그랬을까요? 좀 쫄리나? 뭐 거하기도 하고 한번 저희 가서 사람 날 알아보면 뭐 이렇게 쪼리는 아니, 느낌 있는가 봐. 보수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대요. 그래요. 보수 유튜브를. 어. 그리고 그 진행자를 만나가지고 뭐 잘 보고 있다 그러고 같이 술 마셨다더라고. 그건 좀 그거는 경찰청장이 좀 그러면 안 될 것 심각한가? 같은데 제가 볼 때. 뭐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면 걸어요. 걸어. 왜 내가 들은 건 아니야. 네. 그래요? 전달해서 들었어. 간접적으로. 정재관 잡아가요. 정재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또 있어요? 그 보수 유튜버가 막 잘하게 그 사진 보여줬대. 근데 사진 같이 찍은 찍었다고 거를. 너무 좋아한다고 막. 허위사실로 걸어봐 그러면. 그게 이거 만약- 내가 딱 해줄게 이렇게 누군지. 그게 만약 사실이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총장이 그렇게 보수 유튜버 만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다 경도가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이랬던 것 같아. 민주당이 져 이번 선거는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그 강력한 우리 대한민국 현대를 근대를 지배했던 지배층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검찰 지배층이 세력들, 하나의- 엘리트, 언론 엘리트들, 재벌들 요번에 보면서 그걸 이겨버린 것 같아 우리가. 촛불 혁명 때 한번 그러다가 이게 총선에 180, 190석 됐다는 거는 그거를 이제 표로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보수 유튜버들의 생각과 이 얘기들이 안 먹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너무 극우잖아요. 극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5.18 폄훼도 하죠.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된 걸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죠. 뭐 대통령을 막 이상하게 역죠. 이런 그렇죠. 부분들. 근데 그 역할을 어. 나는 사실은 감히 말하면 보수 유튜버들이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해체시킨 걔들 눈들을 혼란시켜버려. 옛날 그렇죠. 같으면 그렇게 보여요.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만 다 갖고 막 돌격하면 다 먹혔거든. 다 먹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약해지니까 보수 유프로 눈을 돌리고 이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것에 취해가지고 취했어요. 선거까지 맞아요. 다 그거는 망친 맞아. 것 같아. 그래요. 광고 신혜식 씨 고맙습니다. 나머지 하고 정경심 재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광고. 바를수록 환한 얼굴을 책임지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떨어진 얼굴과 늘어가는 주름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면 정말 좋은 화장품이 필요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땐 명품 원료 비피다와 노벨상을 받은 수분 원료가 듬뿍 들어간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을 써보십시오. 저도 쓰고 있습니다. 효과를 인정받은 프리미엄한 원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정말 환하고 촉촉하게 변화시켜드립니다. 높은 재구매율이 효과를 증명하는 프리미엄 올인원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지금 검색창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예. 두 번째 광고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캠페인 광고였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캠페인 광고 요즘 많이 나오는데 좋죠. 그 지금 아직 돈을 다 쓰지 않았거든요. 쓰지 않았는데 소상공인들의 맞아요. 50% 이상이 들었어요. 올랐다. 소득이. 올랐다고 보도가 이게 다 나왔어요. 쓰면 그럼요. 그다음에- 저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예. 저희 4인 가족 기준으로 나라에서 100%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주세요. 이거 또 업. 야, 좋았습니다. 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동네 옷가게에서 그동안 찜해둔 옷도 살 수 있고요. 서점에서 책도 살 수 있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당도 갈 수 있고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우리 골목 경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함께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소고기 사 먹읍시다. 네, 소고기도 먹을 수 있고. 예. 전 그거 이건 난 경기도 살지 않으니까 이건 못 받았습니다만은 그 미차가동 미차가동 맞아. 그것도 아유 맞죠. 큰 거 받았네. 둘이 80만 원 받았어요. 80만 원 받았고 소고기 사 먹고 소고기 사. 애들 학원비도 되더라고. 학원비 되네. 학원비도 내고 아주 좋겠었어. 상권이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20만 원 받았어요. 아, 네, 그래서 지난주에 썼죠. 네. 반찬 가게 가서 반찬 사고 또 빵도 사고 아주 좋았어요.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파시는 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손님들이 맞습니다. 이거 예. 쓰려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가? 하여튼 뭐 주위에 들은 얘기인데 어디 산에 가서 이제 산 입구에 올라가면 식당인 게 있잖아요. 뭐 파전도 팔고 이런데 네. 거기 가서 이거 쓰려고 근데 막 그 사장이 짜증을 내더래 장사하면서. 아이 경기도 재난소득 때문에 바빠 죽겠네. 아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 그래서 종업원들 막 내보내고 이제 갑자기 혼자 하려니까 아유. 짜증이 좋은 거잖아. 좋은 거잖아. 거지. 그렇게 반대하고 왜 반대한지도 모르고 조금 반대하다가 네, 정말. 봐요 되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러니까 답답한 막 것들아. 미래통합당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 이렇게 반대하니까 맞아요. 아니 저는 이번에 경기도 기본 소득하고 특히 경기도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맞아요. 뭐 포천도 하고 다 그렇죠. 했잖아요. 다 했죠. 화성도 많이 주고. 응. 그 경기도에서 수도권에서 민주당 압승한 이후에도 여기가 여기가 있어 있지 이게. 당연히 있지. 아니 맞아. 피부로 느끼잖아. 그렇지. 응. 그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특히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한성교가 오랫동안 했던 데거든요. 수지. 수지.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요. 정말 저는 이런 효과가 아니었으면 그렇죠.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런 걸 부산에서 좀 했어야지. 그 형은 딴 걸 해버렸어. 아, 답답해 진짜. 그걸 해버리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걸 해버리냐? 거기서. 아유 정말. 답답하다. 아유. 에이. 마지막 당호. 자, 여섯 번째 광고는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이 제를 통해서 꾸준히 알려온 제품인데요. 민감한 피부는 긁지 않는 것이 피부 관리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긁지 않아야 피부가 편해지고 예뻐진다고 하고요. 지금 긁고 있다면 특허받은 글루타셀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새 긁어대는 아이부터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우리 진봉 형님 같은 어르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글루타셀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재구매 고객들이 많아 대용량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긁지 마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예. 예. 야, 광고 거기까지 하고. 네. 자 정경심 구속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구속 만료가 5월 6개월입니다. 6개월에서 5월 5월 며칠일까요? 총각 5월 그런- 3일, 그렇거든요. 5월 초, 5월 5월 8일입니다. 8일까지 결정을 하는 걸로 어버이날이니까 맞아요.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검찰에서 아마 구속 영장을 새로 낸다. 어, 추가 영장을 낸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근데 얘네들 진짜 웃긴 애들이야. 봐요. 검찰총장 장모라는 사람이 300몇억 문서 350억이요. 예. 위조 해갖고 지금 기소됐는데 그건 불구속 재판하고 그렇지. 표창장 씨 이게 뭐라고 이걸 자꾸 사람을 인간이 인턴 그게 뭔데? 그러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진짜 그렇잖아. 이거를 또 구속 영장을 하겠대. 왜냐하면 증인 신문도 많이 못했고 도주 우려가 있대요. 도주 우려가 있나요? 도주 우려 있나요? 없어요. 아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전 법무부 장관 와이프가 아내가 어떻게 도주를 합니까? 어디 도주, 아이, 여기서 도주. 도주하면 어디로 가는데? 에이, 도주는 안 답답한 해요. 소리 하고 그건 있네. 아닌 인간적으로 그리고 증거도 어느 정도 다 수집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 재판 다 쥐들 다 그러니까요. 확보했잖아요. 증거 인멸의 구속에서. 원인도 없고. 그러다가 재판이 늘어진 거는 이게 뭐냐 6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들이 그렇죠. 못해. 니들이 못했잖아. 왜 니들이 계속해서 이게 복사해달라는데 안 해주고 아. 이래가지고 안 된 거 아니냐? 니들이 지난 재판장 실어가지고 끌어가지고 시간 재판장 끌고.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재판장 하고 처음부터 다시 보니까 시간이 늦었지. 이런 설명을 다 해주면 나라 몰긴데. 근데 옛날에 이제 보수 신문만 있을 때는 이런 설명도 없잖아. 없지. 예. 그때는 없었어요. 얘들이 끈 거예요. 니들이 끈 거잖아. 재판장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이름 뭐였지? 고발당했지 그 재판 판사. 송민원이었나? 뭐야 그 양반. 자기들 해놓고 그래놓고 자기들이 지금 와가지고 구속이 더 필요하다고 추가 구속영장 청구한다.
나 근데도 걱정스러운 거는 또 발부해 줄까 봐. 아, 6개월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약간 좀 왜냐면 아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 없죠. 뭐 증거 어느 정도 다 수집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도저히 우려가 없는데. 사실 구속하고 수사하는 게 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이 사람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구속을 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범죄가 있다 없다 이걸 판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되는 거니까. 원래 또 불구속 원칙이에요. 그럼요.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무리하게 하면 이건 논란이 될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래요. 그리고 이 지금 조범동 재판에서 이제 투자냐, 너 대여냐 이걸로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경심 쪽에서는 빌려줬다. 대여다. 대여다. 이자를 받은 것이다. 빌려줘 이자 받은 건데 검찰은 에이 투자잖아. 투자를 차명 투자기도 하고 그걸 돈 받았다면 횡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주장을 있죠. 하고 있죠. 예. 그건데 응. 난 이것도 진짜 음. 대한민국 검찰은 이 상식이 없어. 아니 돈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나왔잖아요. 차용증은 차용증이 있어요. 언제 쓰는 겁니까? 돈 빌릴 때. 내가 오창석이 돈 빌려서 차용증 썼어. 그거 돈 빌려줄 때 쓰는 거야. 혹시 나 돈 안 받아서 살까봐. 그 새끼. 차용증 그래 차용증이 나왔다는 건 뭔 뜻이냐? 차용증이 오창석이. 조범당하고 정기김 사이에 차용증이 있다는 건 뭔 뜻이냐고. 근데 우리 아들 7살짜리 아들한테 묻고 싶다. 아 얘는 모르겠나? 차용증이라는 뜻을? 그게 이제 무너지면 음. 다 무죄가 돼 버려요. 그렇죠. 그게 난 무너지게 이거 되면 이게 이렇게 시작되면 사모펀드까지 다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재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 앞만 봐도 앞만 이제 됐잖아. 법무부 장관도 안 하고 있잖아. 근데 한 번 던진 칼 한 번 나간 활시니까 계속 그래 하고 있는 거거든. 본인들도 좀 아닌 걸 알 것 같은데. 그 얘네들이 논리가 공색한 게 당신이 그래서 용어를 투자로 용어 썼지 않느냐. 근데 그 돈 빌려주고 나처럼 오창석이한테 차용증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안 받고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모든 사람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다 받아. 그것도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받아. 맞죠? 그렇지. 모든 사람이 사인간에 그냥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럼 그것도 일종의 투자인 걸 수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실제로 정경심 교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내가 나가는 걸 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지. 얘기를 해요. 근데 증인신문에서. 얘네들은 문자에 투자란 말 있다고 그 차용증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라고 우기는 거 아니? 아, 나 진짜 얘네는 진짜 나 어떻게 사법고시 그냥 아무렇게 치도 합격시켜주는 거 아, 보지? 합격은 됐는데 본인들도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하면서 제가 봤을 아니 때는 법원에서는 증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지. 참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이 아까 박지훈 변호사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먼저 던졌으니까 본인들이 던진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어렵다.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인정하고 바꿔야 됩니다. 자세를. 그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생각하는데 이게 아닌데도 억지로 막 계속 본인들이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끝을 보겠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정말 또 잘못된 얘기를 거예요. 하지만 네. 또 나 이런 맨날 나 말하면 이걸 논리다. 공수처 무슨 신봉론자 같아. 아무도 견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검찰에 거예요. 대한 견제가 그렇죠. 검사 한 명 한 명이 음. 왠지 나도 잘못하면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다. 나도 정경심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있을 수 있다. 그 생각 들면 함부로 공권 행사 못 합니다. 기소할 때도 그렇고요. 검찰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아, 예. 있죠. 그럼 인정하면 돼. 가능. 지금이라도 법에 그래 돼 있어요. 공익의 대변자예요. 유리하든 불리하든 정의를 위해서 해라고 돼 있다고. 진실에 가깝게. 맞죠. 아니잖아. 지금 아니잖아.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먹겠어요? 아니면 공소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래,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 그러나 우리 언론도 지금 조국 정경심 초기에 정말 얼마나 많이 써댔습니까?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것만 얘기했지. 방송에서 도배하고 그것만 했어. 신문에 다 썼잖아. 근데 지금 재판에서 하나 둘 변호인단 주장이 더 부각되고 그렇지. 검찰 쪽 주장이 지금 다 나오지도 않아. 나오지도 탄핵되고 않아. 있는데도 아무도 안 써. 아무도. 기사를 안 써. 아, 그건 정말 문제가 있어요. 언론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쓰지 않는 이상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 않죠.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잡고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걸 당연히 기사화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은.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언론이 원래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는 참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그걸 리얼하게 본 것 같아요. 그 언론이나 검찰의 행태라고 하고 행패 수작 이걸 리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것을 예전에는 설명을 못했어요. 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뭐 이동영 작가라든지 뭐 김용민 씨라든지 최진봉 교수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지금은 그 신문지나 이거보다 이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언론이잖아요. 한편의 그렇죠. 언론이자 작은 언론 역할을 하는 거지. 이동영 미리 이동현 TV 이런 데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듣고 또 전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저는 기존의 언론도만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되죠. 못하잖아. 못하죠. 그 못하죠. 사실을 밝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쓰면은 즉각 바로 우리가 다 반응해 주잖아. 반박해버리거든. 아니, 우리 말이 틀렸으면 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도 틀릴 수도 그럴 있고 있지. 우리도 틀릴 수 있잖아. 그렇지, 사실은. 그럴 수 있지. 우리도 틀릴 수 있고 또 정경심 교수가 정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근데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최진봉 교수가 늦게 온 겁니다. 미안하게 만들어요. 미안하게 예. 만들어요. 다만 차가 막혀서. 예, 어쨌든 한 주 쉬고 돌아왔는데 금방 할 두 분이랑 같이 방송해서 감사드리고 뭐 왜냐면 저기 김태현하고 장윤진 아예 안 왔거든. 네. 그러니까 예. 그게 더 문제지. 나는 왔잖아 예. 늦게라도. 두 분들은 이제 의리의 사나이예요. 저는. 이번 회차부터 음. 출연을 약간 인상시켜 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장윤진 주지 마십시오. 거기는 옛날 그대로. 옛날 그대로. 출연 정지는 아니야 거기는? 출연 정지는 뭐 풀어줬어요? 풀어졌습니다. 지금. 저널리즘 M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내일 합니다. 내일 해? 네. 쉬는 날인데? 그런 거 없어요. 쉬는 게 그래요? 됐어요. 쉬고 아니 목사님이 부처님 오셨다는 석가탄신을 거. 뭔 상관 있습니까? 석가탄신이 뭔 상관 있어요? 뭐 산에 올라갈 법회갈 거예요? 없어. 안 올라가. 절에 가시려고? 기도해야지 기도. 그럼 뭐 내일 오면 되지. 그것도 난 한몫했는 것 같아. 불교표가 이번에 다 민주당 찍었다. 그렇지. 황교안 그 산고 올라가가지고 합장도 안 하고 말이야. 고맙다. 잘 뽑아놨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또 네. 박지훈 씨는 가야 되죠 거기.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왔어요. 예. 네. 큰일 났다. 예. 더룸에 가셔야죠. 도룸 생방합니까? 생방입니다. 아니 유튜브로 9시 안에 안 와요 요새 안 안 합니까? 아, 안 해요? 알겠습니다. 네.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도 그러면 네 끝내야 마치고 되지 않겠어요? 저 최진봉 교수님하고는 내일 내일 또 만나서 예. 저널리즘 M을 또 힘차게 예. 언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에 잘 되고 있는 거 들으셨죠? 장원희하고 못 인기 들었습니다. 폭발. 아 그래요? 예. 저희 거기서 그 특이한 거 합니다. 뭐요? 지난달에 기자상을 해서 제일 기사를 이상하게 쓴 사람한테 상을 줍니다. 좋네. 표창장을 만들어서. 좋네. 그래서 그 가장 극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 전달하기. 예를 들면 조선일보 모 기자한테 직접 전달을 가는 거야. 오. 그걸 장원희를 시키려고. 근데 그 TBS 그 주진우 프로죠? 네, 주진우. 아닌 밤중에 예. 주진우입니다. 그 담당 PD가 여기 잘 듣죠. 여기 듣고 있을 거야 지금도. 내 팬인데 네. 야 넌 너무 똑같이 야내 여기서 팬을 했던 내 거. 팬을 그대로 빼가지고 똑같이 여기서 했던 거래 또. 좀 너무 저작권 침해야. 저작권 침해. 이 박사도 데리고 왔을 거라고.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 그러면 아유. 이동현까지 그럼 되잖아. 저는 패널 따윈 안 합니다. 누이자만 하는 거야. 누이자만. 패널 따윈 안 해요. 예. 다만 뭐 이걸 좀 많이 주면 그러면 그렇죠.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거기 별로 안 줍니다. TBS는 안 될 네, 거야. 그거 못 안 줘요. 맞춰줄 거기 거야. 별로 안 줍니다. 예.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8시죠? 8시. 8시. 응, 8시 예. 응.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또 지켜봐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